다음 주제 노래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죠. 자, 풍문으로 들었소. 자, 어떤 주제와 관련한 노래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위한 걸 사실이야 뭐. 후배 운전사에 증거자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다 했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 결론 어떻게 날 것인지 한번 쾌도난마에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십상시 이거 어떻게 검찰이 없다고 할 것 같습니다. 십상시 네, 아마 네. 이 자체 모임 자체가 없었다. 네, 이 대목이 아마 제일 자신이 있고 맞습니다. 아마 대통령한테 자, 강 교수님, 수사 7위는? 잘했다고 할 거겠죠. 없는 걸로 나오겠죠? 7인회도 없었다. 네. 7인회는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결국은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엉성했어요. 청와대 잘못됐습니다. 그럼 자, 자술서 이거는 박지만 씨가 미행을 당했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받았다는 자술서. 일단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술서 없다고 얘기했기 없다. 때문에 네. 저는 반대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 있었는데 안 냈다. 검찰 네. 결론은 없다. 있었는데 안 냈다. 좀 다 들어보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개입. 예. 어떻게 될 것 국정개입 같습니다. 있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저거 안 했을 것 같아. 느낌이. 신사요. 이거는 없었다로 결론을 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자, 하지만 없다고. 60%의 국민은 있다고 믿고 있죠. 있다고 믿고 있다. 자,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문건 유출. 지금 문건 유출. 있죠. 예. 있는데 처벌할 누굴 처벌할 건지 아직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아까 경찰- 국정개입이 네. 조응천 이 사람들이 뭐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윤회 이거야? 예, 정윤회도 있고, 바로 조응천, 조응천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지만 나는 이따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예. 그 다음에 청와대회 회유, 강 교수님. 없었다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하는데 검찰 수사 유서에 보면 또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검찰 수사 수사는 결론은요? 없다라고 없다라고 나올 것 해야죠.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검찰 수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올 것인가를 지금까지 쭉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종합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진실일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진실로 믿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검찰 발표하는 건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지금 하국장님이 예. 정리를 하신 거지? 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까지 쭉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걸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갖고 얘기할 건데 예. 지금 검찰이 예상되는 결론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첫째는 십상시, 두 번째는 국정개입. 오늘 정윤회 씨가 자신 있게 또 새정치회나 무고죄로 고소했거든요. 네. 아마 검찰도 이 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여당이 제일 관심 있던 대목인데 이 대목은 확실하게 결론을 잘 내는 듯하죠. 그 점에서는 검찰이 다른 부분은 조금 소소하고 이 분분하더라도 네. 아마도 이 정도면은 검찰 스스로는 굉장히 잘했다고 할 터인데 그럼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설사 이번 주에 이렇게 결론이 났다 손 치더라도 언론이나 보통 사람 국민들은 이것으로 끝일까? 그게 아니라는 게 심각한 출발일지 모릅니다. 네. 아니 그거는 손 변호사님 혼자 생각이실 수 있지. 아니 내가 지금 말을 좀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아니 보세요. 이 사안을 발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상시 운운해가지고 조응천이니 박경정 이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검찰이 온갖 그냥 대포폰이니 뭐니 가능성이 다 뒤졌더니 중국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어저께 강우는
박지만 회장 경우는 오토바이 미행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 가까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하고 박지민 회장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 조응천 비서를 무시해서 박경정이라든지 또 최경우는 죽었지 않습니까? 나는요 오늘 저 동아일보 보서 깜짝 놀랐는데 동아일보가 난 제가 볼 때는 세계일보 또 조선일보 막 춤추고 난리 쳤는데 동아일보 스탠스 잘 잡았더라고요. 오늘도 난 특종한 것 같은데 보니까는 한경우도 거짓말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이거 팩트 위주로 하는데 언론이 팩트를 떠나면요 이건 찌라시가 되는 겁니다. 짧게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국정 개입이 없고 십상시가 없다 하더라도 설사 그날의 십상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 유진영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문체부 직원 2명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 정윤희 씨 관련된 승마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니 그건 유 장관의 혼자의 주장이지. 유 장관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자들이 전화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고 나간 거예요. 아니 최고의 공직자인데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은 최고의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볼 때. 아니 팩트 자체도 틀렸고. 그러니까 자격은 떠나서라도 어쨌거나 아니 이거를 불쑤시개 그 조선일보 인터뷰 해가지고 난리 냈던 사람이 유진용하고 저 조응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 장관의 대목은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또는 검찰에서 아주 뼈 아프고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사실은. 이 네. 대목을 완벽하게 해명하지 않는 한 설사 검찰이 십상시도 없고 국정 개입이 없다 손치더라도 믿을 국민이 3분의 2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제 얘기. 네, 이 부분은 자. 상당히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강 지금 교수님. 여기 나온 패널에 있는 문건 유출 사건 수사 결론의 흐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팩트로 나온 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나는 신뢰한다라는 사람이 한 28%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거의 64%에 가까워요. 이런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더라도 네, 신뢰할 수 없다는 없다.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이 2배가 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뭐 그날 십상시가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작은 부분의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인식이죠. 지금 이게 결국은 보면 국민의 인식과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 인식이 그걸 안 따라준다면 이 의혹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수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국민이 믿을까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 네, 같은데, 제플리. 이거를 보면은 누가 이 수사 결론에 따르면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십상시 이거는 결국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을 포함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를 있었다라고 하는 건 박지만과 조응천 그리고 박관천으로 이어지는 칠윤희 쪽인데 이쪽의 주장이 틀렸다는 건 그러니까 박지만 쪽이 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칠윤희는 없다고 했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주장을 한 건데 청와대의 주장이 결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다다른 거고요. 자술서는 박지만 씨 쪽이 원래 있었다고 보도가 됐던 건데 네. 그건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박지만 씨 측이 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정 개입은 양쪽이 모두 십상시나 칠윤희 측 모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됐던 건데 모두 없었다고 했으니까 저쪽이 있었다고 한 이쪽도 패하고 저쪽도 이쪽이 있었다고 십상시 쪽은 칠윤희 쪽이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쪽은 패했다고 좀 볼 수 정윤혜 없을 씨만 거고. 승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윤희 문건 유출은 또 조응천과 바로 박관천 이쪽에서 나온 거고 예. 청와대 휴유는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청와대가 승리. 그러니까 청와대 승리가 있고 대부분이 박지만 씨, 조응천 씨, 박관천 씨 측이 패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십상시와 정윤희 씨 측이 많이 이겼고 청와대가 하나 이겼고 청와대는 패한 것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십상시가 존재한 것처럼 지금 가정하고 들어가는데 십상시 없는 건데. 예.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진실을 봐야 되는데 이 문건 해가지고 나라를 분란케 만든 이 조응천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없는 십상시를 유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떠든 겁니다. 헤딩한 거예요. 거기에 유진용도 가담하고 저는 늘 나와서 얘기지만 그 뒤에서 백업해주는 세력이 누구냐? 저는 여기에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 늘. 그래야지 이거 나라가 저거지. 거기다 말이에요. 요번 사건 경우 굉장히 악성적이고 악질적인 게 일부 언론까지 인게이지 돼가지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현대의 언론인은요, 과거로 치면은 언관, 사관원, 간원과 그다음에 역사를 쓰는 사관을 합쳐놓은 겁니다. 데일리 히스토리안. 매일매일 역사를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자든 사관이든 제일 중시하는 게, 하늘처럼 중시하는 게 팩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 부장국장은 왜 둡니까? 그 팩트 게이트 키핑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세계일보는 몇 달 전에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도 체킹 안 하고서 중국 측이 머리 터뜨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벌컥 뒤집었잖아요. 대통령의 이거는 통치권이 그대로 무너지는 얘기인데, 아니, 대언론사, 이제 소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메이저 언론까지 같이 껴가지고 말이야. 조선일보 김 기자 누군지, 세계일보 조 기자 누군지, 왜 경찰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녹음해서 갖다 줬는지 이걸 얘기해야지. 검찰은 왜 이거 수사 안 합니까? 그 언론 역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얘기하면은 세계일보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게 언론이지요. 아니, 나라 망하는 거죠. 그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게. 나라를 엉켰다고 하지만은 일단 문제 제기함으로써 지금 설사 정윤희 씨 주장이나 청와대 주장처럼 그들이 십상시가 없었고 국정개입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박근혜 정부의 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계일보 이 보도는 그 박근혜 정부의 장래를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좋지요. 아베 정부 한번 보세요. NHK가 아베 정부가 들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공정한 그 NHK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언론의 두 얼굴이죠. 그렇게 보면은 한국의 언론들이 비록 청와대가 언젠가 또 언제든지 고소할지 모르지만 그거 무서워하면 안 되겠죠. 그 점에서는 세계일보는 조금 위축되더라도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세계일보 잘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저도 동감하는데 화내지 마시고요.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문건 자체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팩트거든요. 그건 언론 기관이라면 충분히 보도할 수 있고 아니, 제 얘기는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 국민이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누가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자체가 청와대에서 온 감찰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조사가 잘 된 거냐. 아니, 기사에 ABC가 그 당사자면 정윤희 씨한테 체크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요. 제가 미디어 학부 교수로서 그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세계일보가 만일 정말 증권과 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야당의 폭로를 이렇게 기사화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 문건이었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도한 것은 저는 죄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송광훈 변호사. 지금 전체 검찰 수사 결론을 정리해 보면은 박지만 씨 측이 상당히 서운해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박근영 씨가 최근 언론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박지만 씨가 피보다 물이 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저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다음에 지금 진술에 좀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저는 본전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본전을 했다. 최초에는 변호사가 안 간다고 하다가 갔거든요. 이거는 혼자 갔으면 박근혜 정부의 부담이 될 발언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정윤회 씨와 마찬가지로 박지만 씨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지요. 군부 인사도 그렇고 해서 또 그 128쪽 조리 그게 결국은 부인과 그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노출되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청와대에 부담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위치해서 상당히 절묘하게 진술과 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까 우리가 결론 낸 것처럼 몇 가지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속으로는 실속도 있고 꽤 본전은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